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결혼해도 오래도록 애정이 식지 않은 부부의 비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 뜨거운 사랑이 가능할까요? 스토니브룩 대학의 다니엘 오리어리 교수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322명의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남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아주 조금 사랑한다, 조금 사랑한다,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아주 뜨겁게 사랑한다 라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했는데 아주 뜨겁게 사랑한다 라는 항목에 체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리어리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0.7%, 아주 조금 사랑한다 2.0%, 조금 사랑한다 5.1%, 사랑한다 20%, 많이 사랑한다 27.3%, 뜨겁게 사랑한다 15.9%, 아주 뜨겁게 사랑한다 29.1%로 나온 거죠.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부부 3명 중 1명이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진짜였네요. 뜨거운 부부의 비밀. 오리어리 교수는 어떤 부부들이 10년이 넘도록 뜨겁게 사랑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연구해본 결과 이들의 3가지 특성을 알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여자의 애정도가 이때는 55% 상승하고 남자의 애정도는 47% 상승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똑똑해요. 성실해서 자기가 맡은 건 확실히 해요. 얘는 진짜 잘났어.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 부부는 사랑이 식을 여지가 없었어요. 이들은 배우자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발견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장점이 관계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그래도 여보만한 사람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부부는 잘 싸우지 않았어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도전적인 활동을 함께 했다. 이때 여자의 애정도는 47% 상승하고 남자 애정도는 29% 상승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가요. 커피 내리는 법을 같이 배우기로 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는 사이는 지루하고 뻔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고 애 키우랴, 일 다니느냐 반복되는 일상만 보내는 부부는 더 이상 배우자에게 신선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리, 운동, 공부 등 도전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신선한 자극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여보, 우리 같이 춤 배워볼까? 하는데 와, 아이들도 엄마 멋져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체험을 하며 견문을 넓혀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확장이라고 해요. 자기 확장이 부부 관계에서도 짜릿한 원동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스킨십을 많이 했다. 이 경우 여자 애정도는 64% 상승하고 남자 애정도는 43% 상승했어요. 퇴근하면 꼭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요. 애 재우고 같이 잠든 남편의 얼굴이 예뻐서 뽀뽀해주곤 해요. 손잡기, 안아주기, 포옹하기, 키스하기 등등 행복한 부부는 사소한 스킨십을 자주 했어요. 스킨십은 마음의 거리를 좁혀줘요. 친밀한 감정을 만들어내죠. 실제로 하루 5분씩 의무적으로 만지고 뽀뽀하는 시간을 가진 부부는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커플이 싸울 때도 손을 잡으면 말투가 나직해지고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뜨거운 사랑을 한 커플은 이런 스킨십의 효능을 기가 막히게 써먹은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애인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커플은 이 세 가지 특성을 얼마나 가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실험에 따르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커플이 현실적인 문제를 겪지 않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 서로를 견고하게 사랑한 거죠. 아무리 요즘 결혼은 불행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다면 희망을 부디 잃지 마세요. 여행 갔다가 사이 좋아져서 돌아오는 커플의 특징. 이게 웬 떡이야? 어느 날 24쌍의 커플들이 고급 리조트 숙박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놀고 오란 말에 신이 났지만 숙박권 뒷면을 보니 그럼 그렇지. 대신 여행 계획 짜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을게요. 숙박권을 선물한 건 찰스턴 대학의 로버트 피치 박사님이에요. 연인과 싸우지 않고 여행 계획을 짜는 방법이 궁금했거든요. 촬영된 영상을 재생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좋다, 이게 더 재밌다 대부분 침 튀기면서 싸우기 바빴는데요. 이들은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첫 번째, 정확히 반반씩 짜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먹는 건 내가 정할게. 그런 게 어딨어. 각자의 의견을 정확히 절반씩 반영하려는 커플들은 오히려 완성된 여행 스케줄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행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승부처럼 느껴졌대요. 자신이 원치 않는 일정이 들어갔을 땐 괜히 지는 기분이 들었고요. 두 번째,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빠 마음대로 짜. 내가 여행 가이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행 계획을 세우며 모든 권한을 연인에게 넘기는 태도, 이것도 싸움의 화근이 됐습니다. 장소를 검색하고 동선을 짜고 비용을 계산하는 건 모두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여행은 즐겁지만 그 준비는 고됩니다. 아무리 부딪히는 게 싫다고 상대방에게 일을 떠맡기고 뒷짐지지는 마세요. 관찰 카메라를 살펴보던 피치 박사님은 싸우지 않고 빨리 계획을 마친 커플들을 발견했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괜찮은 랍스터집 있어. 네가 아는 데면 괜찮겠지. 맞아,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네가 고른 거니까 따를게. 그래, 그건 네 말대로 하자. 싸움이 싫어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견이 분명히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저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 말이에요. 모든 걸 상대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잘 아는 분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선 알아서 한 발 물러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경험과 확신이 있어야 가능해요. 수많은 여행을 통해서 상대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경험이 누적되어서 둘 중 누가 어느 분야에서 더 괜찮은 결정을 하는지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박사는 이런 방식의 양보를 사전 협약이라고 표현했어요. 부딪히기도 전에 협상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안 싸우려면 여행을 많이 가면서 경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커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데이트에서 힌트를 얻어볼게요. 데이트를 앞두고도 우리는 의견을 나누고 조율한 후에 움직이잖아요. 여행 계획을 짜기 전에 최근에 했던 데이트를 떠올려 보면서 연인이 잘 아는 분야를 찾아내보는 거예요. 맛집은 오빠가 꿰고 있으니까 먹는 건 오빠한테 맡겨야지. 민지가 늘 더 빠른 길을 잘 검색하니까 동선은 민지가 잘 짤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평소에도 저마다 의견을 더 잘 내고 지식을 어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여행 계획을 짤 때 그 영역은 상대의 의견을 따라보세요. 계획도 더 빨리 짤 수 있고 더 만족스러운 일정을 만들게 될 겁니다. 평화로운 여행을 만드는 양보의 기술, 다음 여행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결혼해도 오래도록 애정이 식지 않은 부부의 비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